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 4위. 그러니까 2022년 결산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2022년 부동산 세제, 여러 가지 세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4위입니다. 4위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올해 이제 바뀐 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원래 100%가 적용돼야 됐었죠. 얘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60%가 적용됐고, 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부세는 개인 명의로 된 모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공제금액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거든요.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갖는 이제 특징이거든요.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원래 종부세가 작년에는 95%였고 올해부터는 5%가 상향 조정된 100%를 적용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요것도 100%가 아닌 60%를 이렇게 하향 조정했죠. 100%일 때하고 60%일 때하고 이따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경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작년에 이제 세금 종부세 부담을 많이 냈던 분들이 올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2가지가 오른다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이 당연히 작년보다는 오르겠다라고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가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엄청 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랐어도, 주택 공시가격은 올랐어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냈던 종합부동산세보다는 대부분은 약간씩 줄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2주택자를 가정을 했거든요.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습니다. A주택하고 B주택. A주택은 공시가격 8억 원이고 B주택은 6억 원이고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인하되지 않았다면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 100%가 적용된다. 세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공시가격 합 14억에 대해서 과세기준금액 6억 적용되고 초과되는 금액이 8억 원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60%가 아닌 100%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과표 자체가 그대로 과세기준 초과 금액이 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주택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의 세부담 상한율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는 1358만원 정도 되거든요. 농어촌특별세 20% 포함해서요. 근데 얘가 100%에서 이번에 60%로 인하됐잖아요.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710만원으로 줍니다. 어떻게 돼요?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줄었죠. 40%, 50%가 이렇게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인하가 상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그나마 이제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주택자 입장에선 다행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번에 이제 상속주택으로 인한 특례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상속주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떤 특례가 주어지냐면, 내가 상속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딱 한 채, 일반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 플러스 상속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이 두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약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상속주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속주택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게 개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수도권하고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상속 개시로부터 2년 동안,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만 상속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 다시 포함돼 가지고 종부세가 같이 과세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개정됐죠. 어떻게 해요? 상속주택은 일단은 지분율 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5년 동안은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이 경과됐었을 때는 일반 주택으로 이렇게 보는데, 모든 주택을 다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고,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그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이면은 5년이 경과됐다 할지라도 상속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그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딱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낀다겠죠. 제껴가지고 주택이 한 채 있는 걸로 봐서 이 임대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데, 상속주택도 임대주택처럼 아예 주택 공시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은 두 개 다 합산이 돼요. 합산되면 16억 원이겠죠. 16억 원이고, 우리가 공제금액을 11억 원이 적용받으려면은 1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주택은 두 채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상속주택이라고 하면은 얘는 없는 걸로 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공제금액을 11억 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되더라도 공제금액 11억 원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도 기본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주택에 하나의 주택만 있다. 그러면은 세부담이 당연히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일반 주택 외에 하나의 상속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9월 말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 이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출을 안 하면은 과세 관청에서 내가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9월 말까지 아직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은 12월 15일이 이제 정기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이 특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 대상자 보면은 요 가운데 상속주택 체크를 하시고 소재지부터 내용 기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나는 공제금액도 11억 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이 세 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가 상속주택일 때 어떤 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니라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21억.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금액은 얼마 받죠? 6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받고 과표가 9억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주택이 세 채면은 어떤 세율이죠?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은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300%가 적용되겠죠. 근데 이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대요. 그럼 얘를 제외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가 두 채네. 근데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 한 채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율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되겠죠. 세율이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반으로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상속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만 갖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주택이 여러 채 있어 가지고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은 서식이 좀 다르죠. 요때는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 별도의 서식입니다. 요거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9월 말까지, 혹시 9월 말까지 제출을 못했으면은 12월 15일까지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얘는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 종부세 고지서가 다 발부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이렇게 발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서 발부된 납부 기한이 12월 15일자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고지서 내용이 뭐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 부과됐다 라고 했었을 때 고지 내용에 관계없이 납사자가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한다 라고 하면은 당초 고지세액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2월 15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면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죠.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는 처분 수익이 있어가지고 그 처분 수익을 바탕 재원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잖아요. 그럼 나는 처분 수익도 없는 거고 내가 매월 뭐 어디 수익 재원이 없다고 하면은 종부세 부담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최소 1,000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납 기간은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6개월 되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이렇게 분납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지서가 이렇게 발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발송이 됐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1,000만 원만 내고 나는 분납할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납이 된 걸까요?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어떤 고지서죠? 체납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분납은 내가 별도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분납을 하고 싶은 분들은 별도 분납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납 신청 홈택스를 통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해 가지고 직접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얼마 분납할 수 있죠? 만약 이번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만약 이번에 부과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부과된 금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분납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들은 거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상속주택이라든지 대체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아무런 개편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은 모두 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올해 이제 말에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정안이 이제 진행될 텐데, 지금 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뭐 오가고 있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도 없어지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 부담은 굉장히 경감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최종 결과는 뭐 12월 말에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022년 부동산 세금 되돌아보는 2022년 부동산 세제 2위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